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도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월드컵 본선행을 확정한 홍명보호가 쿠웨이트와 3차 예선 최종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어린 선수들을 테스트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오늘 경기는 손흥민이 벤치에서 시작한 가운데 오현규와 전진우, 이강인, 배준호가 공격진을 형성하고 수비진에서는 김주성, 이한범이 선발 출전에 눈길을 모았습니다. 현재 경기는 30분 정도가 지난 가운데 방금 전에 대한민국의 전진우 선수가 A매치 첫 데뷔골을 기록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호스퍼가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후임으로 토마스 프랑크를 선임하기 위해 협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BBC는 토트넘이 브렌트퍼드와 협상을 시작했다면서 51세의 덴마크 출신 프랑크 감독은 포스테코글루의 유력한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프로축구 FC 바르셀로나가 15년 만에 내한해 다음 달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과 8월 4일에 대구와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경기의 메인 스폰서 측은 구단으로부터 주요 선수들이 팬들을 만족시킬 만큼 뛴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지난 2019년 내한한 호날두의 이른바 노쇼 사태는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샌디에고와의 경기에서 왼손 투수를 상대로 동점 적시 2루타를 때려내며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8회에 상대가 왼손 투수를 마운드에 올리자 교체됐고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한 김혜성의 타율은 4할 1푼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저스는 연장 접전 끝에 8대7로 이겼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숀라이트 클래식에서 사흘 내내 우승 경쟁을 펼친 끝에 준우승을 차지한 이리의 세계 랭킹이 무려 1208계단 상승한 218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넬리 코다, 지노 티티꾼, 리디아고의 1, 2, 3순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토론회 때문에 한 번 쉬고 네. 선거 날이어서 한 번 쉬고 그래서 2주 연속 쉬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뵐 기회가 없었는데 그만큼 농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오늘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NBA 챔피언 결정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박재민 위원.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유, 네. 뭐 말해 뭐합니까? 네. 네. 일단 이게 아마 야구 팬분들은 특히 우리나라 야구 팬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한화 이글스 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롯데 자이언츠 팬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우승권이랑은 좀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왜 이 자기 스스로만의 좀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아유, 내가 좋아하는 팀이지만 뭐 우승은 문제 하겠어 했는데 그런 일이 만약에 수십 년 만에 벌어진다면 그래서 팬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인디애나가 레지 밀러라고 하는 이 명예전당 선수 이후에 25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인디애나라고 하는 이 스몰 마켓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먼저 첫 승을 가져갔거든요. 우승 확률이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디애나 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디애나가 파이널에 올라가면서 오클라호마 시티와 맞붙게 됐습니다. 이 대진 자체를 예측했던 사람은 박재민 위원 빼고는 없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죠. 예. 네, 그런데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지난 시즌에도 뭐 4강 컨퍼런스 결승까지 진출했던 팀이고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NBA 정규 시즌이 82경기인데 68승 14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진이 좀 생소할 뿐이지 올라올 팀이 올라온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양대 컨퍼런스를 대표하는 강팀들이 결승에서 장운을 겨루고 있습니다. 네. 자, 두 팀 모두 파이널 경험은 있습니다. 네, 인디애나가 99-2000 시즌 이후로 첫 파이널이에요. 그 당시 아까 박재민 의원이 말했듯이 레지 밀러가 인디애나 결승까지 올렸지만 당시엔 또 코비 브라이언트와 샤킬 오닐이 버티는 레이커스에게 밀리면서 정상 등기 실패했었고요. 오클라호마 시티 같은 경우는 뭐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그 역사를 물려받은 팀이죠. 이 소닉스 같은 경우는 79년에 파이널 우승을 거머쥐었었고 96년에는 도전했지만 시카고 불스에게 밀려가지고 우승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역사를 물려받은 이후에 오클라호마 시티 같은 경우는 2011-2012 시즌에도 이 NBA 파이널 올랐는데 당시에는 르브론 제임스의 마이애미 히트에 막히면서 우승컵을 놓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두 팀이 파이널까지 올라가게 된 과정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클라호마 시티 같은 경우에는 고비가 한번 있긴 했습니다. 그 상대는 덴버였죠. 그렇죠. 네, 덴버를 상대로 4승 3패였는데 멤피스를 수입했습니다. 네. 4대 0으로 수입했었고 덴버를 상대로 만 7차전까지 갔었는데 이번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결승처럼 1차전을 내줬거든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결승까지 오는 과정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는 덴버에게 3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연패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정규 시즌 때도 최다 연패가 2연패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경기의 흐름과 작전을 수정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 덴버 너게츠와의 2라운드가 뭐 진정한 고비긴 했지만 결승까지는 승승장구했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디애나가 이제 동부 4번 시드였습니다. 근데 인디애나가 올라온 과정도 굉장히 화려했어요. 굉장히 드라마틱했죠. 네. 역전승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팀들이 뭐 3분 전에 7점 차, 8점 차면 약간은 좀 패색이 어두워지는데 인디애나는 이때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라운드 미러키 벅스 4승 1패로 제압했고 뭐 2라운드에서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클리브랜드를 또 4승 1패로 꺾었고 또 동부 결승에서 뉴욕 리스를 4승 2패로 꺾었는데 매 라운드마다 역전승이 한 번 이상은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또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또 극적인 역전승이 꼭 있었죠. 역전슛이 있었을 정도로 뭐 드라마를 써오면서 파이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더 많은 팬들이 또 응원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할리버튼의 클러치 상황에서의 성공률이 90%가 넘더라고요. 14개 던져서 12개 넣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인데 레지 밀러가 밀러 타임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이유가 클러치 능력 때문이죠. 그렇죠. 단일 플레이오프에서는 레지 밀러가 올 시즌 할리버튼만큼 하지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클러치만 되면 미치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약간의 그 득점 기복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선수긴 하지만 그래도 레지 밀러 이후에 인디애가 낳은 최고의 스타이자 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클러치 이 기록만 봤을 때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뭐 정말 한 5초인가요? 그 기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좀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한데 가장 많이 넣었던 선수가 르브론 제임스였고 그다음에가 레지 밀러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지 밀러의 기록을 지금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지금 따라잡았고 네. 그러니까 역대 지금 가장 클러치 타임에서 때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의 두 선수가 인디애나 출신이라는 것은 인디애나 팬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즐거운 일이죠. 그렇죠. 네, 게다가 르브론 제임스나 말씀하신 레지 밀러는 10년에 걸쳐서 쌓은 그렇죠. 커리어 동안에 넣은 클러치 슛인데 지금 할리버튼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특히나 한 시즌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번 시즌에 꼭 우승해야 될 것 같다. 네, 라는 느낌을 줄 맞습니다. 정도로 막강합니다. 네. 그리고 그 박재민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기록이 97년 이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르브론 제임스도 대단하고 할리버튼도 대단한데 한편으로는 레지 밀러도 대단하다. 네. 왜냐하면 레지 밀러가 65년생이라서 97년이었으면 32살 이후에 네. 집계한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또 레지 밀러 위험이기도 하죠. 야,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정규 리그에서의 전적은 오클라호마가 좀 더 유리합니다만 근데 인디애나가 기세면에서 본다면은 밀리지 않을 것 같다. 이 성적으로도 보여줬죠. 그렇죠. 네. 예. 인디애나는 계속 뭐 지금 언더독 상황입니다. 컨퍼런스 결승에 2년 연속 진출했지만
클리블랜드를 꺾을 거라고 예상한 이는 박재민 위원밖에 없었고요. 네, 그것도 뭐 정확한 분석이라기보다는 이제 팬심인데. 그렇죠. 예. 희망사. 네,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뉴욕 닉스를 상대로도 현지 전문가들은 뉴욕이 파이널에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뭐 잃을 게 없다는 그런 마인드로 뭐 계속해서 본인들을 증명하고 있는데 오클라호마 시티가 1차전에서 인디애나에게 졌잖아요. 동부 팀에게 진 게 14개월 만이었는데 그 14개월 전에도 인디애나가 이겼었어요. 네, 그래서 우연이 아니었고 지금 1대1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시리즈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는 양 팀을 대표하는 아까 할리버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버티고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 이 에이스들의 대결도 볼만할 텐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 뭐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MVP답게 기복 없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팀이 이기든 지든 일단 본인의 평균치를 꾸준히 해내고 있고 아마도 시리즈 내내 계속될 것 같아요. 상대도 알면서 당하고 있거든요. 이 선수의 주 무기가 그 돌파 후에 뭐 미드레인지 슛이라든지 돌파해서 파울 얻어내기 이건데 선택지는 저희 정해져 있지만 상대팀이 알고도 못 막는 그런 경지에 올라와 있고요. 네. 할리버튼은 아까 조현일 위원이 말했듯이 득점 기복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를 정규 시즌에 만났을 때 좀 득점이 상대적으로 적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쿼터가 되면 살아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사실 보통 시리즈에서 경기 중에 20점 차 벌어지면 오늘 끝났네 하고 넘어가는데 인디애나 페이서스 경기는 채널을 돌릴 수가 없어요. 네. 잠깐 한눈 팔고 있으면 다시 좁혀지고 있고 또 기어이 뒤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전 홈에서 치르게 되는데 상당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점이 1차전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대단한 승부였어요. 저한테 문자가 왔었습니다. 누가? 손대범 위원님 할리버튼이?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이제 뒤를 못 봤는데 경기 끝나고 보니까 이겨 있더라.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일본에 있어가지고 네. 데이터를 아껴 쓴다고 예전에 버렸고 안 봤거든요. 네네네. 점차 벌어지길래. 네네. 근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게임이 완전 이상해지는 거예요. 4쿼터에 15점까지 네. 차이가 맞아요. 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47분 59.7초를 SC가 이기고 있었고요. 네. 인디애나가 0.3초 이겼는데 그 0.3초 남기고 와. 할리버튼의 미드레인지 점퍼가 터졌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타임아웃이 인디애나가 남아 있었거든요. 안 썼죠. 근데 안 칼라이 썼어요. 감독의 성향이 안 써요. 안 쓰죠. 그냥 선수들을 믿고 네. 니네들이 그냥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을 해라. 그런데 할리버튼이 집어넣었고 할리버튼이 끝나고 인터뷰에서 선수를 믿어준 감독한테 감사하다. 바로 또 사회생활 인터뷰했습니다. 네. 진짜 말씀처럼 경기 내내 오클라호마 시티가 이기다가 결국에는 인디애나가 한 방으로 역전했던 경기인데 역대급 승부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시청률은 굉장히 저조했다고 하네요. 네, 이게 1988년 이후에 가장 저조한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아무래도 두 팀 모두 다 NBA에서 가장 좀 시장이 작은 도시에 속하기 때문에 약간 관심에서 좀 멀어진 느낌은 드는데, 근데 NBA는 또 정작 걱정은 안 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두 팀이 또 이렇게 뜨면은 다음 시즌에 이 두 팀의 시청률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역대를 돌아봐도 시청률이 저조하다. 그러면 다음 시즌에 어김없이 올라갔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개념으로 이 두 젊은 팀의 혈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라도 이제 스스로를 위안해야 되는 상황 네. 같은데 그런데 이제 빅마켓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뉴욕이라든지 LA의 두 구단이라든지 또 지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든지 이런 구단들은 사실 만약에 이번 시즌에 파이널에 올라왔다고 해도 내년 시즌 차기 시즌에 시청률에는 큰 영향이 없거든요. 차기 시즌이 돼도 이 팀들은 지금 플레이오프에 떨어졌어도 다음 시즌의 시청률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네네. 근데 결국 NBA의 입장은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인기가 저조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신예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총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렇죠. 결과를 가져오긴 하기 때문에 NBA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번 시즌의 파이널은 원했던 그림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내년을 기약한다면 분명히 나쁘지 않은 씨앗이 두 개가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이 현장일 거예요. 아마 뉴욕 니스에서 홈 경기 한 경기를 치르면은 136억이 올라간대 한 경기당. 시에 미친 영향이 예. 뭐 관광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뭐 그 지하철이라든지 야, 대단하네. 총 136억 효과가 있는데 네. 그 효과가 좀 사라진 건 좀 약간 아쉽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은 또 이 두 팀의 또 선전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뭐 사무국에서 가장 바랬던 거는 뉴욕 대 스몰마켓 하나 뭐 이런 거였겠죠. 그렇죠. 뉴욕 대 레이커스가 참 뉴욕 대 멋진데. 레이커스요. 네. 자, 알겠습니다. 1차전이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그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 2차전은 오클라호마 시티가 경기 내내 리드해 가면서 승리를 다시 가져와서 이제 승패를 원점으로 되돌려 놨습니다. 네, 1승 1패가 됐고요. 2차전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가 16점 차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고
와이어 투 와이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난하게 이겼습니다. 1승 1패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홈코트 이점은 인디애나가 가지고 있고 인디애나가 3차전과 4차전을 본인들의 홈에서 펼치게 되기 때문에 뭐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도 1승에 만족할 수는 없고 인디애나는 홈 두 경기에서 1승 1패하면 다시 홈코트를 뺏기게 되거든요. 네. 3차전이 뭐 여러모로 중요하지 않을까. 1승 1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전 3선승제의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뭐 2차전, 1, 2차전 계속해서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활약 대단했는데 할리버튼이 2차전에서는 좀 아까 말씀하셨던 기복을 보여줬어요. 네, 3쿼터까지도 거의 득점이 없었고 네. 무엇보다 그 2차전에서 실책을 5개나 기록했습니다. 이게 할리버튼 하면 사실 실수 없는 선수로 유명한데 이 5개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었고 굉장히 좀 약간 상대가 벼르고 나왔기 때문에 공 잡는 것조차 좀 쉽지 않아 보였거든요. 마치 이제 이 미네소타 시리즈에서 앤트맨, 앤서니 에드워즈가 막힐 때처럼 이 오클라호마 시티 수비가 좀 성공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인디애나 홈으로 갈 텐데 세 분께서는 이 승부 3차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박재민 의원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게 네. 조현일 위원이 오클라호마가 우승한다 그랬더니 굉장히 위로가 된 것 같아요. 저한테 캡처를 해서 보내주셨거든요. 네네네. 제가 정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조롱이구나 이거. 아, 조시기 때문에. 조시기 때문에. 큰 위로가 됩니다. 롱이 씨. 네. 네. 근데 OKC가 우승을 한다는 게 뭐 흔히 말하는 정배당이긴 한데 네네. 뭐 인디애나는 언더독 입장에서 계속 뭐 상대를 무찔러 왔었고 다만 현지에서는 약간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2차전 끝나고 할리버튼 인터뷰를 했는데 살짝 좀 다리를 좀 절면서 나갔거든요. 불편함을 느끼면서 나갔는데 이게 현지에서는 부상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경기에 못 뛸 정도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네. 네. 자, 뭐 이 두 팀을 제외하고는 시즌을 마무리한 팀들은 다음 시즌 구상에 들어갔을 텐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뉴욕 플레이오프를 마치고 감독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네, 이 뉴욕 닉스를 25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로 이끌었던 탐 티보드 감독이 이제 컨퍼런스 파이널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해고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 마지막 그 인디애나 시리즈에서 좀 무기력하게 졌다는 부분이 좀 가장 큰 마이너스 요소가 된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일단 초반에는 구단주가 너무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오히려 팀 미팅에서 선수들의 의견이 좀 반영된 결정이라는 걸 좀 알고 나서는 좀 많이 놀랐죠. 왜냐하면 또 티보드 감독하면 주전들에게 좀 일방적으로 시간을 좀 많이 주는 스타일의 감독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걸 둘러싸고 또 선수단의 불만이 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은 누가 있나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NBA는 특이하게도 지금 현역으로 있는 감독들에게 접촉할 수 있어요. 그 구단이 허락을 하면. 네. 그래서 댈러스의 제이슨 키드 감독, 그리고 현재 휴스턴의 이메이 우도카, 미네소타의 크리스 핀치, 현역 감독 3명에게 무려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감독직에서 내려온 뭐 마이크 브라운, 마이클 말론 감독도 현재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뭐 무대가 뉴욕이다 보니까 별의별 후보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뉴욕 닉스가 현재 티보드 감독을 해임한 지가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떤 감독이 올지가 또 기대가 되는 반면에 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01년부터 20년까지 뉴욕이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이긴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티보드 감독이 오고 나서는 최근 3년 연속 다 이겼어요. 네, 그래서 이 티보드 감독의 뒤를 이을 후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후임 자리에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오히려 사실. 좀 더 선수단에게 예. 좀 믿을 수 있는 선수를 좀 더 많이 보강해주는 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제이슨 키드 감독의 영입설은 역시나 아테토쿤보 선수를 영입하겠다는 또 그런 포석으로도 깔려 있는데 과연 또 어떤 결정을 낼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시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드래프트인데 쿠퍼 플레이하고 댈러스가 드디어 만난다고요? 네, 18일에 워크아웃 합니다. 뭐 워크아웃은 그냥 선수가 구단과 면접을 보는 첫 번째 인사 나누는 자리다. 상견례.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댈러스 구단을 방문해서 미팅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플레이를 테스트 받을 예정이지만 뭐 댈러스 1순위 지명권으로 쿠퍼 플래그를 뽑는 건 이미 명확한 사실이고요. 또 제이슨 키드 감독도 듀크에서 온 그 녀석 1순위를 뽑을 거다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플래그는 1순위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간판 스타들의 이동으로 눈길을 모았던 KBL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광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삼성이 에이스 네일을 선발로 내세운 기아를 상대로 주중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에서는 최원태가 첫 경기를 책임졌는데요. 이 경기 최원태가 활약하고 네일이 실책하면서 현재 3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삼성의 반경기 차로 앞서 있는 3위 롯데는 5위 KT를 만났는데요. 두 팀의 승차는 단 한 경기 차입니다. 이 경기 현재 안경 에이스 롯데의 박세웅 선수가 무너지면서 무려 8실점하면서 마운드에서 내려왔고요. 7회 말 경기가 진행 중인데 10대3으로 경기는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KT의 반경기 차인 6위 SSG의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두 LG와의 경기인데요. 자, 1회부터 첫 득점 시작하면서 5대2 6회 말 현재 석점 차로 SSG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2위 하나는 두산과의 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콜업인데 와이스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경기. 두산이 하나를 상대로 위닝 이상을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 에이스 콜업인이 나온 경기를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8회 말 현재 점수는 6대0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NC 대 키움의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이 먼저 2득점하면서 경기를 리드해 나갔는데요. 7회 초 NC가 다시 한번 2득점 성공하면서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2대2 동점인 상황입니다. 자, 한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대 쿠웨이트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최종전은요. 방금 전에 전반이 끝났는데요. 점수는 1대0으로 대한민국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KBL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FA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이적이 활발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올해 FA 대상자가 모두 52명이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27명이 FA 계약을 체결했는데 재계약이 9명, 그리고 팀으로 옮긴 선수가 무려 18명이나 됐습니다. 네. 아쉽게도 이제 은퇴한 선수가 13명, 아직까지 계약을 못한 선수가 10명. 이렇게 여러모로 이동이 많았던 여름이었습니다. 일단은 허운 선수가 KCC로 간 게 그 스타트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허운 선수의 포지션도 그렇고 올해 자유계약 시장은 가드들이 연쇄 이동했거든요. 일단 허운 선수가 KT를 떠나 KCC와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김선영 선수는 통신사 라이벌인 SK에서 KT로 옮겼습니다. 네. 그리고 김선영 선수가 떠난 이 SK의 주전 가드는 가스공사 출신의 김낙현 선수가 메울 예정이고요. 이관희와 이정현 선수는 서로 맞트레이드는 아니지만 이관희 선수가 삼성으로 가면서 이정현 선수는 또 삼성을 떠나서 DB로 갔습니다. 또 이근희 선수는 KCC를 떠나서 삼성 유니폼을 입었고 한호빈 선수 역시 모비스를 떠나서 삼성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창영 선수 KCC에서 오래 뛰었는데 KT로 떠나게 되면서 김선영 선수와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네. 뒷이야기들이 꽤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경원 감독이 화가 많이 났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일단 KT가 문경원 감독 영입 선임 이후에 이 허운과의 재계약에 모든 걸 좀 걸었다라고 해도 되는데 만나기로 한 날에 KCC랑 또 계약 발표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만나기로 약속은 잡아놓고 계약을 해버리고. 계약을 해가지고. 요거는 진짜 좀 화가 나도 인정될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계약 FA 자체가 비즈니스고 네. 더 많은 돈을 준 쪽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KCC의 정성이 더 뜨거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허훈과 허웅 정재의 만남에 또 이상민 감독도 영입하면서 KCC가 안 그래도 호화로 하는데 더 호화 군단이 됐어요. 네, 이상민 감독부터 일단 스타 출신의 지도자고요. 그리고 허운 선수가 오면서 허운 형제, 그리고 기존의 이승현, 최준용, 송규창 선수가 모두 건재합니다. KCC는 그동안 1번 포지션이 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KBL 최고의 가드인 허운 선수가 들어오면서 약점이 사라지게 됐고요. 관건은 결국 부상이 잦았던 선수들의 건강관리, 그리고 이 화려한 스타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약간 굳은 일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얼마나 또 제 몫을 해내느냐 여부인데, 어쨌든 KCC는 초호화 슈퍼팀이 됐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많은 관중들을 불러 모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이게 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선영이 KT로 갔다. 예. 깜짝 놀랐죠. 사실 그러니까요. 2011년 데뷔 후 SK의 약체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은 선수가 바로 김선영 선수인데 15년 만에 또 팀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KT의 문경원 감독과 재회하게 됐는데요. SK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프랜차이즈 스타를 놓쳤기 때문에 한동안 SK나이츠 구단 인스타그램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반면에 KT는 허운 선수를 놓친 그 공백을 비교적 빠르게 좀 메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정창현 선수까지 영입했기 때문에 이 벤치 리더십만큼은 약간 좀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정현, 이관희 선수의 이적도 눈길을 모았는데 이게 한쪽이 먼저 발표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긴 했어요. 네, 뭐 네. 트레이드는 아니었고 두 선수 모두 다 자유계약으로 팀을 옮겼습니다. 이정현 선수는 원래 뭐 DB의 레이더망에는 없었는데 뭐 DB도 김선영 선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죠. 네, 그런데 김선영 선수가 결국 KT로 가면서 이정현 선수를 영입하게 됐고 또 이건희 선수는 삼성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삼성에서 본격적으로 뭐 기량을 꽃피웠고 또 삼성에서 전성기를 보냈고 그리고 앙숙인 이정현 선수가 떠났기 때문에 네. 편안한 마음으로 복귀하게 됐는데 뭐 여러모로 삼성의 농구도 또 기대가 되고 또 이정현 선수는 전성기 때 DB가 참 영입을 하고 싶어했던 선수였는데 이제 마지막에 불꽃을 어떻게 또 태울지 궁금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정관장의 센터 이종현 선수가 독특한 계약을 했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일단 이종현 선수가 자유계약 선수 계약은 맺었는데 네. 바로 또 구단에서 보니까 굿럭이라는 또 이미지가 떴더라고요. 결별을 암시하는 이미지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종현 선수 해외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KBL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단의 보유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팀과 재계약한 뒤에 이제 해외 리그 진출로 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대성 선수의 사례를 좀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은퇴시켰다가 보냈다가 또 다른 구단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일단 구단의 보유권을 유지한 채 해외 진출을 택한 것인데 현재로서는 일본 혹은 대만 쪽을 좀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김실애 선수가 은퇴를 했는데 은퇴 소식을 전하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던데요. 김실애 선수는 뭐 실애 대잔치, 뭐 저도 그때 중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농구 대잔치 시절 때부터 키 작은 선수인데 엄청나게 잘하는 네. 그런 단신 프로 선수로 이름을 날렸었죠. 굉장히 오랫동안 KBL 무대를 누비다가 이제 은퇴를 했었는데 전 이 KBL 선수인 박내훈 그리고 또 형제 관계인 박내훈 선수가 운영하는 현재 이 농구 스킬 트레이닝에 김종규 선수, 정성조 그리고 박정훈 선수와 함께 또 강서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열심히 뭐 블로그도 쓰고 있고 저도 그 글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또 잘 쓰더라고요. 지금 뭐 KBL 해설자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스카우트 제의가 가지 않을까. 네. 네. 원래 워낙 말도 잘하고 네. 생각도 깊은 선수라 또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이동이 있었던 이번 FA 시장 세 분께서는 어떤 팀이 가장 이득을 받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KT가 허운 선수를 놓치긴 했지만 그래도 알짜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전력은 강화됐다. 하지만 우승 후보로 꼽진 않겠다. 네. 저는 삼성. 삼성. 네, 체질 개선을 이뤄냈기 때문에 1라운드부터 궁금합니다. 박지민 위원은요? 저는 둘 다 하려고 했는데 뭐 둘 다 벌써 해버리셔가지고 인디애나 하시죠.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게 뭐 집토끼도 잡고 또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한 SK가 네. 또 원희도 계속 또 있었기 때문에 남기를 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분간 국내 농구 일정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매주 농구 소식 전해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